안녕하세요, 딘까입니다. 이번 영상은 드디어 이제 9.1 시즌 7월 1일 날 나오기로 확정이 돼서 어떤 점들이 크게 달라지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9.1이 열리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날탈이 풀립니다. 오리보스 지역, 어둠 땅 지역에서 나는 탈 것을 탈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0에 44레벨을 올려야 되고, 그 0에 44레벨까지 진행되는 대장정, 0에 44레벨 달성 후 주는 대장정 완료 시 날탈 가능, 이렇게 돼요. 단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 대장정도 완료가 돼 있어야 돼요. 그 기존 대장정은 본인 캐릭 이렇게 M 눌러보면은 이제 제 캐릭 같은 경우에 이게 벤티르 대장정 해가지고 각 성약단 대장정이 있죠. 지금 이 대장정을 2개밖에 안 했는데 이거를 다 해놔야지 됩니다. 물론 이제 9.1 시즌이 열렸을 때 기존 대장정을 안 해도 바로 9.1 대장정 시작이 가능해요. 나중에 온 사람들, 이제 새로운 사람들 또는 중간에 쉬었다가 온 복귀자 분들도 바로 이제 9.1 시작할 수 있게 그 스킵 기능이 생기기는 하는데, 날타를 위해서는 기존 대장정을 완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나락할 것 제한이 삭제됩니다. 그 기존에 이제 나락 퀘스트 또는 그 토르가스트를 가는 길엔 이 나락, 여기서 이제 주간 퀘스트나 뭐 각종 평판 퀘스트를 했었는데 여기서 탈 것이 안 타졌었어요. 풀려가지고 그 뒤틀린 회랑 18단계까지 클리어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배나리 평판 확고를 찍은 다음에 특정 퀘스트를 하면 탈 것을 풀어줬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도 그 대장정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나락에서 탈 것을 풀어주게 됩니다. 대장정을 해야 풀어준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9.1 대장정을 하면 1에서 2장 정도 이제 진행하면 나락 제한이 사라져서 나락할 것이 가능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설템 6단계까지 업글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5단계는 템랩이 250짜리고, 이 5단계를 업글하기 위해서는 영혼제 5150개 그리고 영혼 잿불 400개가 필요합니다. 6단계 업글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6단계는 262 템랩이고 영혼제 5150개 그리고 영혼 잿불 1650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혼제는 기존에 토르가스를 돌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영혼 잿불이라고 이제 추가되는 재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토르가스트 9단에서 12단, 지금 이제 8단까지 있죠. 9단에서 12단을 돌게 되면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나락에서 습격을 진행하면 영혼 잿불을 줍니다. 그래서 주 2회 가능하고, 나락 습격은. 그리고 토르가스트 고문관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나락에서 원래 주간 그 습격 같은 걸 할 수 있었어요. 비습격 비슷한 거를. 네, 그거랑 또 유사하게 토르가스트 고문관이라고 해서 맵에 하나가 표시가 됩니다. 그거를 이제 잡으면 또 저 영혼 잿불을 줘요. 이거는 주 1회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토르가스트를 일주일에 2번 돌 수 있고, 나락 습격 그리고 뭐 고문관 이거를 하면은 한 주에 최대 510개의 영혼 잿불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혼 잿불 같은 경우 첫 주차에 바로 업글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1650개를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설 최종 업글 하는데. 토르가스트 같은 경우 후발주자를 위해서 토르가스트를 원래 일주일에 2번만 돌 수밖에 없었어요, 보상이. 근데 그 다시 돌아도 좀 감소된 양으로 영혼제를 추가로 더 주게 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제가 본캐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서 이제 뭐 토르가스트를 아예 안 도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 영혼제를 계속 모아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영혼제가 계정 간 거래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걸 거래하는 방법은 코르시아라고 해서 신규 지역 NPC에게서 영혼제 상자를 구매해서 줄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살 때 구매 가격은 300개, 영혼제 300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상자를 열 때 사용 시 250개를 획득해요. 대략 한 6분의 1 손실이 발생하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토르가스 3층, 6층, 이제는 바뀌어요. 토르가스가 5층으로 바뀌는데 그 각 층에 등장하는 상인한테 이 상자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구매 가격은 1,500개고 사용 시
1300개 획득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르시아에서 하는 것보다는 손실이 적습니다. 아주 조금 차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해서 구매를 한 다음에 부캐에 넘겨서, 부캐 같은 경우는 뭐 영웅제가 부족할 때 토르가스를 돌지 않고도 4단계까지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되고요. 이게 이제 좀 전설 그리고 각 뭐 날탈 이런 관련 이제 변경 사항이면, 이제는 이제 PV 관련해서는 신규 어픽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교만이었죠. 기존 교만 어픽스에서 보통이라는 어픽스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은 무엇이냐 하면은 뭐 저번 시즌 겨가 세기말 시즌 당첨탑 시즌이라고 하죠. 그거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좀 비슷하다고 느껴질 텐데, 쐐기 던졌네 4마리 구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중간 보스 구간이 존재하고, 각 구간별 고유 스킬을 사용해서 플레이어를 공격합니다. 구간과 전투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구간을 잡으면 토르가스트령 능력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령을 먹었을 때 적들에게 화산 어픽스를 적용해서 그 적들이 화산을 맞게 되는 경우 공중으로 부양하면서 그 스킬 같은 거, 평타 이런 거를 다 일시적으로 시전 못하게 하는 이제 이런 능력도 있고, 공격을 하다 보면 가속도가 증가하는 거, 또는 가만히 서 있으면 공격력이 계속 증가하는 거, 이런 능력들을 제공해 줍니다. 전에 이제 좀 뭐가 어떻게 됐냐면, 교만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가 강해지긴 하는데 퍼센트 관리, 그러니까 20%, 40%, 60%, 80%, 100% 퍼센트 관리가 되게 까탈스러웠어요. 관리라는 게 탱커에게 많은 부담을 줬었어요. 그리고 그 몹들이 몹이 애드 났을 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잡은 다음에 교만을 뽑아야 되는데, 이걸 잡는 도중에 애드 나서 교만과 다른 몹을 같이 상대하면서 전멸해버리고, 이런 게 많아서 좀 까탈스럽다고 하면, 이번 어픽스는 플레이어 편의성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원래는 기존 메타가 드리블 메타였어요. 스펙이 좀 낮는 경우에는 어찌됐든 10단이든 14단이든 뭐 고단을 올라가던 탱이 드리블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말뚝탱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공격 능력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도망을 가야겠지만, 내가 단단해지기 위한 능력을 선택하면 말뚝탱이 가능해지고, 딜러 같은 경우는 교만처럼 갑자기 순간적으로 팍 세지진 않지만 영 능력을 다 딜 관련해서 선택을 했을 때 뭔가 강해지는 느낌을 좀 얻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편해졌어요. PTR에서 해봤을 때 좀 뭔가 교만보다는 되게 편안한 느낌이다,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던전 하자베시가 나옵니다. 이 보스가 총 10마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던전 같은 경우는 드랍 템랩이 226자를 주고,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제 신화 템랩이죠. 신화 난이도밖에 없고, 이 신화 난이도에서 226을 주는데, 이거는 용점으로 업글이 안 됩니다. 용맹점수로. 대신에 뭐 이제 새로 복귀한 거나 신규 유저 같은 사람들은 이 타자베시를 감으로써 최소 신화급 파밍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열리는 레이드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하드모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제 메카곤처럼 하드모드가 존재해서 그걸 클리어하면 더 좋은 보상을 얻거나 업적을 얻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아직 자세한 정보가 알려진 게 좀 없어서 추후 공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난이도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접 해본 느낌은 이번 시즌 쐐기 14단? 이 정도 느낌? 그러니까 226 이상인 캐릭으로 가면은 되게 좀 공략을 알면 무난하게 클리어가 되는데, 스펙이 한 213 정도 스펙으로 갔는데 공략을 모른다? 그러면은 좀 트라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뭐 공략을 아예 모르고 하면 14단보다는 훨씬 더 어렵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신규 레이드 지배의 성소가 열립니다. 이거는 10마리 보스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 보스가 실바나스 윈드러너, 네임드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반은 226, 영웅 239, 신화 252, 그리고 이제 9렘, 10렘은 템랩 7 더 높은 것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양꾼 활, 전설 활을 주고 실바나스가, 그리고 도적 단검, 실바나스가 착효가 있는 도적 단검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 보스 실바나스가 좀 네임드급의 보스고, 그 보스가 활을 쓰기 때문에
양꾼들에게 뭔가 좀 메리트를 주고자 전설화를 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보스가 있고 이제 어떤 스타일의 전투가 일어나는지 제 유튜브에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크게 변경사항은 이렇게 되겠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존의 저승석, 저 같은 경우는 이 저승석을 거의 안 했어요. 이거 제가 초반에도 말했지만 내가 극한의 이득을 취하고 싶으면 저승석 노가다를 해서 보험을 뚫고 하면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기 싫으면 굳이 1쾌를 아예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저승석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저승석으로 루키에게 템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승석이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이 자세한 거는 포션이나 이제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가 있어요. 저승석으로 템을 사서 226에서 233까지 업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왕창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근데 저승석을 사고 한 땀 한 땀 하면 이렇게 업글까지 해서 저승석을 통해서 최소 그 일반 레이드 정도급의 파밍까지는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따라잡기 시스템용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통해서 9.1이 열리기 전까지 뭔가 좀 준비를 해놓으면 좋은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1 전 해놓으면 좋은 것들. 일단 첫 번째는 템 파밍이에요. 그러니까 템 파밍이 어차피 9.1 열리면 따라잡기 시스템으로 뭐 타자벳에서 파밍을 해도 되고 저승석으로 템을 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좋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그때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새 확장팩의 첫 레이드가 아니라 확장팩 내 다음 시즌 레이드이기 때문에 7월 첫 주차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레이드가 열려요. 7월 8일 신규 레이드가 열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일반 같은 경우 226을 주니까 적정 템랩은 213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다 엔드 파밍을 해놓은 사람들은 한 220으로 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파밍을 해놓으면 그 다음 주 9.1이 실제로 열렸을 때 좀 파밍하는데 부담감이 덜할 거예요. 그래서 템 파밍을 좀 해놓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뭐 일반 레이드 또는 영웅 레이드 정도 파밍을 해놓으면, 이거는 나스리아 이제 9.0 레이드죠. 나스리아 성체 해놓으면은 9.1 열린 당시 좀 더 편안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장정이에요. 대장정. 최소한 캐릭. 왜냐면 대장정은 날타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명전을 하면서 그 공대에 투입되는 캐릭은 대장정을 메인 캐릭을 하고 나머지 진짜 싹 다 안 했어요. 이 대장정 같은 경우는 날타를 위해서 9.1 열린 다음에 이 지배사슬 9.1 대장정을 하고 다 하고 나서 또다시 이제 과거 대장정까지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시간적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장정 1장부터 9장까지 미는데 대략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제 2주 남았으니까 대장정을 미리미리 좀 해놓으면 9.1 열렸을 때 쉽게 날타를 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날타를 위해서 9.0, 9.1이 아니라 대장정을 미리 밀어놓으면 편하다.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부캐를 키우는 사람들 또는 내가 이제 본캐가 지금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이 법사가 본캐인데 다음 시즌은 법사 말고 다른 캐릭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캐릭이 템이 낮아요. 그러면 이제 본캐로 저승석, 영혼제를 좀 모아놓으면 그 교체한 이제 다른 캐릭 파밍이 쉬워진다. 아까 말했다시피 저승석으로 부캐 템을 사줄 수 있고, 그리고 영혼제도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전설을 만드는데 빠르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9.1 전에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9.1 때 막 앞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간단히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 대장정은 하면 돼. 뭐 저승석 영혼제 내가 귀찮으면 안 하면 되고, 내가 좀 시간이 되고 나는 그래 조금 편하게 할래라고 하면 이것도 하면 돼. 근데 템파밍, 일반 레이드, 영웅 레이드 공대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일주일간은 9.1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 유튜브랑 트위치를 동시에 방송을 하면서 복귀자 아니면은 신규 유저를 위한 레이드를 운영할 겁니다. 금요일부터 6월 25일이죠. 6월 25일부터 대략 4에서 5일간 일반 영웅 레이드를 마구마구 돌릴 겁니다. 경험 상관없이 받을 거고, 일반은 템랩 190 이상,
영웅은 205 이상으로 모을 거예요. 애누리는 안 돼요. 이거는 맞춰고 오셔야지 함께 돌아드릴 겁니다. 올킬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잡을 수 있는 만큼 잡게 해드릴 거니까 적당히 준비해서 오시면 그래도 조금은 템을 파밍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템 파밍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쐐기 주차예요. 이제 다음 시즌이 열리면서 쐐기 단수별 난이도가 조정이 되죠. 보통 지금 자세하게는 안 풀렸는데 다음 시즌이 열리면 내가 원래 15단을 이번에 시크릿 쓰면 다음 주에 14단 돌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3에서 4단 돌이 깎여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얘를 시즌 열리기 전에 20단 주차를 했으면 원래는 19단 돌이 나와야 되는데 한 16단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15단만 주차하는 유저면 좀 가능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18단 아니면 19단 정도를 좀 시간을 들여서 주차를 해놓으면 그 다음 주에 바로 15단 주차를 하고 그 다음 주 보상에는 그 최고 템랩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해도 되지만 내가 좀 좋은 템을 빨리 얻고 싶다 하면은 좀 높은 단수 주차를 할 수 있으면 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한 요 정도 준비를 해 놓으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이 영상들을 만들 거예요. 하자비씨 공략이랑 신규 레이드 영웅까지는 다 클리어를 해봤어요. 거의 다. 실바나스도 테스트 해봤고, 공략 영상을 만들 건데, 타자베시 그리고 지배의 성소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에 따라 난이도 차이가 많이 클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뭐 레이드에 항상 그랬지만 타자비씨 던전 자체도 5인 던전인데 보스도 되게 많고 공략도 좀 빡빡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미리 알고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9.1 이제 열리면서 크게 달라지는 점들과 준비하면 좀 좋을 것들 이런 것 좀 알려드렸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아는 한도 내에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